예, 돈이 도는 뉴스 시작합니다. MTN 차영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발음이 잘 안 되네. 시장이 워낙 이제 롤러코스터 그렇죠. 장세이다 보니 좀 멀미가 나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애청자님께서 쩐이 되는 뉴스라고 애칭을 붙여주셨습니다. 네. 정말 돈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많이 버셔야죠. 예. 이제 도움 주십시오. 예, 먼저. 여기 지금 황금빛이 있는데 다들 이런 복주머니 하나씩 꿰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챗GPT 신 버전이 오늘 새벽에 공개가 됐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제 당잠사에서 했던 얘기인데 요거는 다중 모드가 이번에 좀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이미지를 거기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면 거기에 이제 챗GPT랑 챗봇이랑 대화를 할 수 있고 텍스트는 원래 했던 거고 뭐 신뢰도나 창의도가 좀 올라갔다고 사측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시범 운용하고 있고요. 테마주가 이제 간밤 미증시에서 같이 상승을 해서 이걸 좀 테마로 잡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랑 엔비디아가 서로 이제 손을 잡고 아마 GPU를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제 공급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챗GPT가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오픈 AI에서 개발을 하는 거라서 이렇게 다 맞물려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TSMC는 1월, 2월 계속 매출 신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TSMC에서 공장 많이 돌리냐는 AI 수요가 늘어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아침에 다 했던 내용이라서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잘못 나온 것 같고요. 이런 이슈는 어디까지 저희가 좀 따라가야 될까 궁금합니다. 진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예. 우리가 3.5 버전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이제 4라 챗GPT 버전 4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빙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두 가지 우리가 관점에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지금 먼저 얘기했었던 엔비디아발 어떤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죠. 이번에 그 3.5 정도에서는 이들이 연산하는 거에 대한 것을 오픈을 했는데 이번에는 오픈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추정하면 3.5보다는 연산 능력이 더 뛰어났을 것으로 미뤄 짐작을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은 걸 자기네들이 오픈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번에서는 디테일한 어떤 그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연산이 이렇다라는 거지만 어떤 방식으로 연산하느냐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금 감췄더라고요. 기밀을 보호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이네요. 그런 느낌을 좀 줄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에게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 반도체 특히 이제 H100이라는 시스템 반도체가 이제 특정이 거론되면서 GPU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특화돼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다 세상에 알려진 사실이고 1월부터 그렇죠. 알려진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1월 달에 대한 그리고 이제 4분기에 대한 벌써 4분기부터 엔비디아와 삼성전자를 분석한 기사가 그저께 나왔어요. 안타깝게도 엔비디아랑 삼성전자 점유율은 둘 다 늘었어요. 그러니까 매출은 조금씩 다 늘었는데 4분기에 점유율은 조금 늘었는데 삼성전자는 거의 안 늘어났다고 보고 엔비디아는 3%가 늘었어요. 점유율이. 늘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오히려 더 지금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그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근데 그 격차에 더 이제 우리가 하는 게 바로 이 챗GPT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H100이라는 라는 어떤 GPU 반도체 삼성전자도 만들어내지만 지금 일단 엔비디아는 채택이 이미 됐고 이것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많이 진화했다라고 하죠. 이제 논리적인 어떤 서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험을 본다라든지 변호사 시험을 본다라든지 의사 시험을 본다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대학 입학 시험을 본다라든지 MBA. 이런 거의 상위 1% 안에 들어갈 정도의 어떤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밝혔습니다만 그들 스스로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 죄송합니다라는 문구를 나오는 거. 제 친구가 이걸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본 거를 우리 이제 친구들 방에 올렸는데 상당히 재밌는 게 그 친구가 나름대로 이루는 업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걸 잘 아니까 자기 걸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제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데 데이터가 이제 연도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이러면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했더니 첫 마디가 죄송합니다. 이겁니다.
또 이제 하는데 틀리니까 또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저희들이 이제 한번 좀 웃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3.5 버전이죠. 그 3.5 버전이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회사에서 밝힌 것처럼 인간의 능력보다는 좀 연산 능력이 다르다. 예.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뭐 우리가 방송 중에 5만 원이다라고 얘기하면 직관적으로 이건 잘못됐다. 라는 인식이 들죠. 지금 삼성전자 6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내가 정확한 가격을 몰라도 6만 원과 5만 9천 원 사이에서 얘기를 해야만 예. 삼성전자 주가를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연산에 대한 어떤 감이 있는 거죠. 근데 챗GPT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냥 자기네들이 나온 데이터가 5만 원이면 5만 원을 그냥 공개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시 검색하겠습니다. 6만 원이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저는 무서워질 수 있다고 봐요. 이 부분까지 된다라면.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은 감정, 느낌, 내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갔는데 이들이 이제 아직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류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자꾸 이제 다른 거와 비교한다라든지 연산을 계속 돌려보는 그런 과정들이겠지만 이게 더 단축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생각보다 이 인공지능에 관련된 것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이런 것들이 진화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이 그동안 충분히 쉬어줬기 때문에 오늘 또 한번 시세를 좀 받는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도 이게 지금 만약에 어제 나왔던 뉴스라면 네. 좀 상대적으로 뉴스 강도가 좀 약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묻혔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제는. 왜냐하면 예. 삼성전자가 어제 6만 원 깨졌을 때 그게 이제 그저께 나온 뉴스니까 어제 예. 이제 삼성전자가 반응하면서 6만 원이 깨졌었다라고 보여진다라면 물론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뉴스도 네. 어느 시점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반응하는 정도가 그럼요.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간밤에 CPI죠. 원래 그렇죠? CPI가 크게 주목을 보통 받는데 네.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지 네. 못했습니다. 간밤에도.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연관돼 있는 섹터라고 하면 이런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가 다 포함이 되고 이런 SNS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SNS 기업을 포함해서 반도체까지 다 연관이 돼 있을 텐데 그리고 AI 적용 범위가 또 하드웨어는 로봇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범위가 넓습니다. 대응 전략은 어떤 관점으로? 근데 일단 지금 이제 우리나라와는 지금 동떨어졌다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인식하시죠. 이것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된 것이고 엔비디아와 관련된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주가들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올라올 때마다 일단은 좀 차익을 한번 실현하시는 게 우리가 버전 3.5에서 4로 넘어간다 그래서 환경이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참에 그동안 조금 주가가 조정받다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매도 시점을 못 잡으셨던 분들은 서서히 매도 시점을 잡아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규 투자는 지금 상태에서는 쉽지 않다. 이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포함이에요? 로봇도 마찬가지죠. 로봇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로봇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도 오늘 뭐 레인보우 로봇이라는 이런 거 다시 올라가지만 일단 차트상 고점에서 못 뚫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PG 많이 올라가네요. 신고가가 좀 많이 나오고 네. 있지만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오늘 아침에 브리핑한 게 디자인 하우스였거든요. 반도체라고 하면 이 설계도를 그렇죠. 하는 팹리스 알고 계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엔비디아를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설계도 그려서 TSMC에 주면은 여기 공장 돌려서 반도체를 뽑아냅니다. 이 사이에 이 시스템 반도체의 허리라고 표현이 되는데 중개 역할을 하는 게 디자인 하우스고 여기가 이제 칩리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국내 기업은 코아시아가 좀 큰 편이고 AD테크나 가온칩스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 마침 오늘 코아시아도 그렇죠. 급등을 오늘 코아시아가 하더라고요. 뉴스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좀 뉴스 내용을 보니까 이제 확인 불가능한 뉴스들이 좀 많아요. 다음 장 보시면 있어요. 특정 기업이라고 뭐 미국의 무슨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뭐 테슬라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어떤 기업과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확정 보도는 아니라는 확정 말씀이세요. 보도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협약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만난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뉴스의 어떤 진위라든지 아니면 이 뉴스에 따라서 기업의 변화라든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인 건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또 상대적으로 약했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에선 강자지만
파운드리로 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DBI텍 같은 경우도 회사를 물적 분할하는 이유가 예. 생산과 설계를 이제 구분하자라는 네.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코아시아를 토대로 해서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쪽에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매출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뭐 뚜렷한 답을 찾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인공지능과 어떻게 보면 테마가 맞물려 있을 수밖에 없기 예, 때문에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쪽이에요. 같이 맞물려 예.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매출 규모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낸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시장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 예. 결국 이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다라면 관련 기업들이 지금 움직이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좋다 나쁘냐라고 보면 아직은 중립이지만 현재 지금 시세가 땡겨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 지금 현재 인공지능과 우리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 이렇게 나쁠 수 있냐, 좋게 얘기를 못하느냐라는 건데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몇 년 동안 지금 얘기가 나오지만 아직까지 그거를 우리가 지금 손으로 못 만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 관련주들이 몇 년 동안 등락을 계속 거듭했어요.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뉴스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매출이 2배, 3배 퀀텀 점프하면서 이익이 추가되느냐? 그 부분은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예. 이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매매하시는 건 좋지만 이걸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종목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 시스템 반도체 쪽은 어떻게 보세요? 디자인 하우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우리가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현대자동차와 테슬라가 하는 자율주행이 다르겠죠. 예.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도 다르고 그들이 어느 나라에 파느냐에 따라서도 반도체 칩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테슬라가 미국에서 파는 조건과 예. 중국과 한국에서 파는 이 조건이 다를 거예요. 이걸 그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면 공학 전문가들이 이걸 설계를 하죠. 예. 그게 이제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같이 이제 설계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이제 디자인 하우스가 이제 이걸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우리가 구도를 짜주겠다. 로직을 짜주는 거고 그 로직을 짜는 거 가지고 설계하는 회사에 설계도를 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설계도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TSMC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대본 같은 걸 쓴다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 회의라든지 그걸 이제 대본화하는 작업. 테슬라나 현대차는 아이디어를 줄 거고 그걸 대본화한 다음에 그걸 실질적으로 이제 그 문서 작업해가지고 출력하는 회사가 있고 그걸 이제 만드는 방송하는 방송인이 있고 이런 식으로 예.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왜냐하면 저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로직을 프로그램 주식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짠다. 제가 짜는 방법 모르거든요. 근데 짜고 싶은 아이디어는 많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 모셔다가 같이 이제 로직을 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고 이거는 굉장히 성장성이 크지만 매출과 영업이익 구조는 지금 작다. 지금 당장 나오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작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결국 만들어내는 쪽들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것이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가 있죠. 그런 걸 예. 잘 이용하셔서 매매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이 유럽판 IRA라고 그 CRMA 예. 법이라고 뭐라 그러죠? 그게 우리나라로? 그러니까 이제 핵심 원자재법입니다. 예, 핵심 광물 원자재법. 여기 나와 있네요.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게 원래 어제 저녁에 발표가 됐어야 그렇죠. 되는데 예. 이틀 연기가 됐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왜 연기를 했을까? 조금 더 뭔가 규제 수위를 높이는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와요. 중국 견제 수위가 높나? 이런 것들. 예, 쭉 내용 한번 체크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첫 번째와 마지막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하지만 어차피 중국은 배제하는 것이고 그럼 중국을 배제했을 때 이것을 어디서 자원을 확보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각 나라들이 이제 조건들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미국 같은 경우 미국 내에서 하는 거지만 이거는 영내니까 EU 영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EU마다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영국은 이제 EU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 프랑스와 폴란드는 입장이 다를 수밖에 네. 없겠죠.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 광물을 폴란드에서 추출할 것인가 프랑스에서 추출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저는 미세 조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큰 틀은 이미 좀 나와 있다라고 보고 예. 만약에 중국을 더 억제하기 위해서 이걸 시간을 끈다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 어떤 문구 수정이라든지 각 나라들이 처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이견이라든지 이런 걸 예. 저는 조금 좁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예. 시간을 뒤로 많이 안 밀었던 것이고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IRA법에서도 한번 지금 이제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못했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시간을 좀 벌었다. 그래서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 우리 의견은
뭐냐면 당장 중국산을 못 쓰는 것에 대해서 좀 유예를 달라라는 그런 개념이겠죠. 예. 어차피 글로벌 추세가 이런 걸 중국산을 안 쓴다라는 개념이고 특히 EU는 러시아산도 지금 안 쓰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산도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갖다 쓰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유예를 얼만큼 받아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공장을 짓겠다라는 부분들 우리로서는 시장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EU 따르고 미국 따른다 그래서 우리한테 나쁠 건 없어요. EU에 지금 미국에 공장 짓고 EU에도 공장 또 지으면 되는 거고 거기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단지 이제 원재료를 어디서 갖고 오느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지금 문제 하는 것이 미국과 유럽 주도로 해서 아프리카 쪽에 있는 예. 공급망을 이제 하는 어떤 그런 국가들의 국가 그 단체가 있거든요. 12개 예. 이제 회원국들이 들어가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공동으로 구매해서 예.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의 입지를 좀 강화하는 부분들. 자, 이거는 이제 어쨌든 뭐 미국이 먼저 시도를 했고 EU가 이제 여기에 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법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예. 아무래도 이제 강력한 두 군데서 했을 때 우리의 입지를 얼마큼 더 강화시킬 수 있느냐 정부의 노력이 규칙과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투자의 관점에서 엮여있는 테마주라고 하면 광물 테마나 어차피 폐배터리, 예, 그렇죠. 지금 폐배터리 쪽들이 이제 상당히 강한데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16일 이후부터 네. 이제 내용이 확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는 저는 밸류를 땡겨왔다라고 보고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미 나왔다라고 봐요. 예. 문제는 뭐냐면 포스트 이벤트라는 거죠. 이 이벤트가 끝났을 때 후속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이벤트가 현재로서는 조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이벤트 우리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것처럼 이 이벤트가 주가의 정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 이벤트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주가 흐름보다는 이미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거론을 하셨고 이미 알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포스트 이벤트에 대한 주가 움직임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일단 16일 네. 현지 시간으로 일정이 준비가 돼 있는 만큼 그 앞뒤로 해서 변동성 좀 감안을 하시고 그렇죠. 예, 우리가 따져볼 기근하게 필요는 얼마 전만 있겠습니다. 하더라도 중국 양회에 대해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우리가 이제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 그다음에 원자재 관련주들이 다 급등했다가 예. 딱 그 끝난 이후에 실망감 때문에 매물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주식 투자는 항상 이제 긍정적인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지만 조금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둬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MTN 차영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